일부를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미국이 떨고 있습니다. 근 30년간 이어오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도전자가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중국의 야욕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에도 안보, 사회, 경제 전방위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찾아올 텐데요. 안타깝지만 이처럼 국제정세가 복잡해질수록 해결책은 오히려 아주 간단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위기 상황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항모전단 정면 대결부터 우리가 보유하게 될 대한민국형 항공모함 전단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휘하는 막강한 영향력은 11개의 항모전단에 기반을 둔 6개의 함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얼마나 막대하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970년에 해체된 제1함대를 제외하고 미국이 보유한 6개의 함대는 크게 대서양, 태평양, 중남미, 인도양, 아프리카 해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웬만한 강대국보다 훨씬 강력한 해군력의 6개 함대가 5대양의 모든 곳에 배치되어 있으니 사실상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투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해상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도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무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5호국의 군사적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일종의 통행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 어느 바다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의 해양 질서를 통제한다는 것은 평시라면 막대한 국가적 이득을 보장해줄지 몰라도 지금처럼 중국 같은 패권 국가의 분쟁에서는 압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태평양에 주둔한 제3함대나 중동 해역을 관장하는 제5함대가 대만 해협에 주둔 중인 제7함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가능성 높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원래부터 서태평양을 관장하던 제7함대만이라면 명분이라도 존재하지만 다른 해역에 주둔 중인 미 해군 함대가 참전할 경우 이는 곧 중국과 전면전도 불사르겠다는 의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빌미를 먼저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건데요. 게다가 3함대는 미국 근해를 지키는 최전방이고 중동을 버릴 게 아니라면 제5함대가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모든 해군 전력을 오로지 제7함대 하나로만 맞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오른손과 양발을 묶고 왼팔 하나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운용 방식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은 기함인 항공모함을 필두로 4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그리고 2척 이상의 공격원잠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함으로 편성되는데요. 일례로 중국과 대치 중인 제7함대의 경우 먼저 기함으로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CVN-76 USS 로널드 레이건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재배 수량 9,800톤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3척, 만재배 수량 8,400톤에서 9,200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8척, 만재배 수량 16,000톤의 주말트급 구축함 2척,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4척 등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함대보다 전력이 다소 강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강습 상륙함과 소해함, 군수지원함 등 작전 배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70척에 달하는 함정이 편성됩니다. 사실 이쯤이면 웬만한 강대국의 주력 전력을 죄다 끌어모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벤치마킹한 항모전단을 구성하면서 함대에 구성되어 있는 함정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단적으로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중국 동부정부 해군의 편성구조는 배수량 7,500톤급의 052D형 방공구축함 8척, 7,000톤급 052C형 방공구축함 4척, 8,500톤의 항저우급 구축함 4척 등 총 16척의 구축함과 054형 호위함, 039A형 잠수함 등 도합 100척이 육박하는 전투함정과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달리 사실상의 해군 전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제7함대는 야오닝함, 산둥함, 후제남, 세 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배수량 13,000톤의 055형 방공구축함 8척, 052D형 방공구축함 25척, 052C형 방공구축함 6척과 배수량 4,800톤에서 7,300톤의 범용구축함 11척, 3,000톤에서 5,000톤급 호위함 43척, 원자력 잠수함 20척, 재래식 잠수함 57척 등 도합이 209척 이상의 함정 및 잠수함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단순 숫자로만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승리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질적 우세는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의 성능과 운용 능력에서부터 극명한 수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탑재된 FA-18F 슈퍼원의 전투기의 경우 APG-79 에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평균 200km, 표적 크기에 따라 최고 25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적 전투기의 탐지가 가능한데요. 또한 4.5세대를 대표하는 멀티롤 전투기라는 명성에 걸맞게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AIM-7 스페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 매우 다양한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원의 전투기는 전장이 18.3m에 이르는 대형기임에도 전자파 난반사를 막기 위한 전파 흡수 물질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한 덕분에 전장이 14.8m에 불과한 F-16C 전투기보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또 다른 함재기인 F-35C의 경우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F-22 랩터에 버금가는 우수한 스텔스 전자전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함재기를 상대해야 하는 중국의 함재기는 오로지 젠15뿐인데요. 그러나 젠15는 함재기로서 대단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비행제어 시스템, 즉 디지털 플라이 바이오와이어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젠15는 전체적인 외형 설계와 하드웨어는 러시아의 수호 233을 불법 복제한 반면 비행제어 시스템은 카나드가 없는 수호 27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륜구동 자동차에 이륜구동 자동차에 운용 시스템을 장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젠15는 이로 인한 추락사고와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16년 4월에는 젠15 전투기의 추락으로 당시 전투기에 탑승 중이었던 조종사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중국은 분명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전쟁에서는 패배하겠지만 그 피해를 미국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턴 시간과 생산력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인도네시아 북쪽의 보르네오까지 연결된 가상의 해안방어선, 즉 제1도련선을 기점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던 미 태평양 함대에 큰 구멍이 생기고 미국이 구멍을 메우기도 전에 중국이 이 틈을 비집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태평양에 파견 중이던 미 해군의 항모전단들이 작전을 중단하자 그 틈을 이용해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항모전단을 이용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태평양으로 자국의 함대를 진출시킨다면 원유를 포함한 핵심 자원 수송로인 남방항로가 중국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고통의 짐은 오롯이 대한민국이 지어야만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집계 기준 대한민국의 비축유 물량은 고작 111치에 불과합니다.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장 중국의 처지에서 봐도 대한민국만큼 껄끄러운 나라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의도대로 상처 입은 미국이 태평양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다면 중국도 결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활한 중국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구성 중인 항모전단과 맞부딪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해군전력분석시험 평가단 소속 체계분석처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길이 280m, 폭 68m에 만재배 수량 5만 8천 톤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중형 항공모함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KF-21이 100여 회가 넘는 모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함재기 파생형인 KF-21N의 모형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기함으로 하면 만재 배수량 5,500톤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1,600톤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12,000톤의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과 6척 건조가 예정되어 있는 KDDX 6척까지 총 18척의 수상함으로 이루어진 항모전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3척과 경하배수량만 4,600톤이 넘는 FFX 배치포 6척, 충남급 호위함 6척을 포함하면 30척의 전투함정과 3척의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해역과무 용도를 수호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군수 지원함으로 편성된 대한민국의 해상보급 능력을 고려하면 원양작전까지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요.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26년까지 서해무인도를 활용한 미사일 기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서해무인도 미사일 기지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치명적입니다. 일례로 경렬비열도는 베이징에서 불과 8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이는 서해의 최전선 방어기지이자 중국의 심장을 겨냥한 비수입니다. 결국 이를 의식한 중국은 무력 충돌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태평양 진출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무소불위의 무력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붙잡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양안전쟁에서 누구의 편을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쪽과는 단절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괴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고래들도 쉽사리 건들 수 없는 극독의 자주국방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